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오델로 게임 4강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과학 소개.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과학 소개와 넘파이 사용법, 판다스 사용법, 매플롯 라이브러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지식 및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데이터 프로세스, 과학적 방법론, 알고리즘, 시스템 등을 융합한 분야입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며 정형 데이터는 테이블과 같이 형식을 갖춘 형태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엑셀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같이 데이터 형식이 없어서 구문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웹페이지나 신문의 기사 등이 비정형 데이터에 속합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의 형식이 문자열을 기반으로 형식화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JSON 포맷이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에서는 첫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 및 추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할 때는 우리가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냐? 해당되는 출처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인터넷이나 문서, 파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개의 출처가 플레인 텍스트나 CSV, TSV, HTML, JSON, 테이블 형태로 포맷을 인지를 하게 되면 그 포맷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리스트나 튜플, 셋 또는 배열이나 행렬 등으로 변환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배울 프레임이나 시리즈와 같이 넘파이나 판다스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결국 마지막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추출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3개의 모듈을 사용할 건데요. 파이썬에서 이 3개의 모듈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듈이 아니고 별도의 설치 과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PIP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PIP3 또는 PIP 이용해서 install, numpy, matplotlib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pandas 이렇게 명령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는 파이썬을 실행해 가지고 import numpy나 import matplotlib 라이브러리, import pandas 했을 때 실행 후 에러가 없음을 확인하면 올바르게 설치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모듈 중 numpy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py는 2005년도에 발표한 수치 해석용 파이썬 모듈입니다. 다차원 행렬 자료 구조인 ND 어레이라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벡터와 행렬을 사용하는 수치 해석에 사용하게 되고요. 어레이에 있는 원소들에 대한 반복 연산에 적합합니다. 이런 반복 연산을 파이썬으로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복 연산을 할 경우에는 numpy로 변환을 한 후에 numpy에서 반복 연산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numpy에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D 어레이는 numpy의 핵심으로 배열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ND 어레이는 차원, 크기, 자료형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레이 함수로 리스트나 튜플 자료를 배열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arange는 start and step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range 함수와 비슷한데 그 range 함수에서 얻어지는 형태를 어레이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나 튜플은 다양한 자료형이 가능하지만 배열은 한 가지 자료형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numpy 소스입니다. numpy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np-array, 여기 np 형태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numpy의 array 함수를 이용해서 range 1,11 하면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numbers에 넣게 되면 numbers 자료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의 자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np array 해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에 있는 range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numpy arange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2,5, 0.25 하게 되면 2에서부터 5까지 가는데 0.25씩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앞에 것은 포함, 뒤에 것은 불포함이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시면 이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numpy에서 표현할 때 이 점은 2.0과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py에서 배열을 연산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umpy의 배열은 리스트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리스트는 우리가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에 있어서 이 numpy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덧셈과 그 다음에 자연수 곱셈만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이 numpy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반복문 대신 사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py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numpy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x를 np에 arrange,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1 해서 0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y를 x에 곱하기 2를 하니까 요 x의 제곱을 한 셈이 되는데 이때 요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x 곱하기 x 형태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을 제곱을 하게 되면 0부터 10까지 0을 제곱하면 0, 1을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 4, 그래서 10까지니까 10을 제곱하면 100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리스트 내포로 0부터 10까지 lx를 만들고요. 일단 li는 이 lx에 있는 원소를 제곱을 한 거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 같은 결과를 내는데 자, 이 앞에 있는 것은 numpy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별도의 리스트 내포나 그런 것 등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for loop를 돌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r loop를 돌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numpy에서는 다차원 배열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 외에 다차원 배열은 다차원 리스트 및 튜플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리쉐입을 이용해서 배열의 형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py를 모듈을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가 리스트로부터 다차원 배열을 a라는 값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a는 이 리스트와 똑같이 1, 2, 3,
456이라는 두 개의 원소를 갖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또 안에서 1, 2, 3, 4, 5, 6 형태로 우리가 배열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A에 내가 1,1을 보겠다. 그러면 이 1,1은 인덱스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원소의 두 번째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5라는 값을 얻게 돼요. 자, 0부터 시작한다는 점에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열, 다차원 배열은 뭐 리쉐입을 통해서 다른 차원 형태에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이와 같이 행과 열을 바꿔서 3,2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행 2열로 만들게 되면 1, 2, 3, 4, 5, 6을 쭉 1열로 나열한 다음에 그것을 2열씩, 그러니까 두 개씩 잡아가지고 3행으로 만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리쉐입을 통하면 이렇게 차원도 바꿀 수 있지만은 이 차원 안에 있는 행과 열의 개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넘파의 인덱싱과 자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싱을 통해서 필요한 원소값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import numpy as np 이용해서 numpy를 모듈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a는 np의 array 형태로 리스트를 array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a%e가 0인 경우, 자, 이퀄이죠. 이건 조건식입니다. 그럼 이 조건식에 맞으면 해당되는 원소를 true로, 이 조건식이 틀리면 해당되는 원소가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t의 값은 이와 같이 1은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되겠죠. 3도 역시 false가 되고 2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true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형태로 그 불린 형태의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연산을 적용할 때 각각의 원소별로 적용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AT equal 0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AT, 이 T에는 지금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값들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 참인 것에 대해서 내가 0의 값으로 바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인 경우는 true가 여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 2에 대해서 내가 0의 값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덱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true, false를 이용해서 그 true에 해당되는 값들을 다 일정한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데이터 처리할 때 상당히 많이 유용한 기법이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파이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브로드캐스팅입니다. 배열에 직접 연산을 가하는데 이 배열에 직접 가한 연산은 각 엘리먼트들끼리 연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를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홀수만, 2부터 10까지 짝수만 해서 A하고 B를 만듭니다. 자, A는 그래서 1부터 10 사이에 있는 홀수, B는 2부터 10 사이에 있는 짝수가 됩니다.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들끼리 위치에 맞는 원소들끼리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하고 2를 더해서 3, 3하고 4를 더해서 7, 9하고 10을 더해서 19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버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수학 함수들을 이 유니버설 함수로 제작하게 되는데요. 수학 함수들은 하나의 값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데 비해서 유니버설 함수는 해당되는 배열에 있는 값들 모든 원소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벡터화된 유니버설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수 연산에는 뭐 add나 multiply, negative, 그 다음에 exponential, log,
다음에 SQRT 같은 게 있고요. 삼각함수는 뭐 사인, 코사인, 그리고 빗변을 계산하는 이런 함수들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 단위에서는 비트와이즈 엔드, 레프트 시프트 이런 등등이 다 관계되고요. 그 다음 관계형 논리, 레스나 로지컬 낫, 그 다음에 이퀄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이나 미니멈 같은 경우는 이 배열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을 얻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에 적용할 함수 같은 경우는 뭐 is inf 이건 무한대이냐, infinite 이거는 무한대를 뜻하고요. 플로어는 뭐 정수구, is nan은 nan 그 not a number 해가지고 넘버가 아닌 숫자인가 물어보는 이런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원소에 따라서 원소의 값이 무엇일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조건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연산을 numpy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부 함수는 where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where 함수는 사망 연산자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A를 하고 조건이 틀리면, 즉 거짓이면 B를 한다.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N이나 all 같이 각각 일부 혹은 모든 배열의 엘리먼트가 true라면 뭐 true를 반환한. 자, Any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true면 true, 모두 false면 false가 되겠죠. all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true면 true,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false를 반환하는 겁니다. 자,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을 이렇게 쓰면 0부터 9까지의 값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0부터 9까지의 값을 얻게 되면 np error 해가지고 a가 5보다 작다? 즉 이때 a는 요 배열 a가 되겠지만은 이 배열 a의 각각의 원소의 값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a는 0, 1부터 시작해서 9까지의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0이 5보다 작다? 그럼 0은 5보다 작죠? 그럴 때는 A. 그리고 5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일 때는 거기다 10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5보다 작은 수인 0, 1, 2, 3, 4까지는 A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10을 곱하기 때문에 50에서부터 90까지의 값을 얻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입니다.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만들고 가공을 합니다.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numpy에서도 다차원별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이 numpy와는 또 다른 형태로 판다스는 사용을 합니다. 행과 열을 다룸에 있어서 인덱스의 처리, 구조적 인덱스, 재배치 등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 판다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은 크게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특징은 단순 혹은 계층적 인덱싱, 결측치 처리, 전체 열과 테이블에서 사칙, 논리 연산이 가능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타임 연산이 됩니다. 단일 열이나 전체 테이블 시각화할 때 이 판다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파일에서 데이터 읽고 쓰기를 할 때 판다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판다스 자료형인 시리즈입니다. 1차원 데이터 벡터입니다. 실제로는 numpy의 배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엘리먼트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어야 합니다. 리스트, 튜플, 배열, 딕셔너리 등 시퀀스로부터 간단한 시리즈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인덱싱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제가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한다고 하면 요 튜플로부터 가져온 것은 자동으로 인덱싱 돼 가지고 첫 번째 데이터는 0, 두 번째 데이터의 인덱싱은 1,
세 번째 데이터는 인덱싱은 이 형태가 됩니다. len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개수가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values 하게 되면 값들을 표시하게 되고, index 하면 인덱스를 표시하게 됩니다. 시리즈 인덱스는 0,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나갈 수도 있지만은 자동 인덱싱 하게 되면 그렇게 차례대로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인덱스를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지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딕셔너리는 이와 같이 키와 밸류로 쌍을 이루는 형태의 자료형인데요. 이 경우 앞에 있는 키 값이 인덱스가 되고 뒤에 있는 값이 밸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딕셔너리 자동 인덱싱 사용하지 않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다음에 인덱스 값을 내가 레인지 1990부터 2020까지 하면 1990부터 2019까지의 값을 얘가 만들 겁니다. 그걸 인덱스 값으로 해가지고 1999는 2.2, 그 다음에 2000은 3.4 형태로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가 인덱스 값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인덱스 값을 새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레인지 함수를 이용하면 1990부터 2019까지니까 2020 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 뭐 2020 값을 특별하게 더 넣고 싶다 하면 이와 같이 인덱스 형태로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이 여기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리즈는 인덱스 컬럼이 있고 이 인덱스 컬럼과 그 다음에 밸류 값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인덱스 컬럼은 자동 인덱싱 됐을 경우에는 0부터 우리가 원하는 값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와 밸류 값들이 있는데 인덱스에 내가 이름을 따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시리즈에 해당되는 거에 점 인덱스 점 네임 해가지고 그 네임 값을 뭐 이어로 설정을 한다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의 이름은 이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밸류에 대한 이름은 요 인덱스가 빠진 상태에서 뭐 inflation 점 name 해가지고 퍼센트 형태에서 여기를 퍼센트란 이름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이어 그 다음에 밸류 값에 해당되는 곳을 퍼센트로 이렇게 이름 붙일 때는 이렇게 이름을 index.name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name을 사용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다스의 헤드와 테일은 판다스의 시리즈 또는 프레임 같은 경우 이 앞에 상위에 5개 데이터, 테일은 하위에 5개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와 테일에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이 5개의 데이터라는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레이블이 붙은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2차원 넘파이 배열, 튜플로 구성된 리스트, 딕셔너리 등을 이용해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뭐 인덱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 자, 이때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줘가지고 여러 열이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키가 인덱스의 컬럼이 되고요. 딕셔너리 데이터가 컬럼 값들이 되는데 이렇게 튜플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주게 되면 여러 행을 거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CSV 파일 이용해서 많이들 처리를 합니다. CSV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우리가 생성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이제 CSV, 컴마 separated values라 해가지고 컴마로 분리되어 있는 값들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파일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읽는 방법은 read 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CSV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인덱스 컬럼에서 컬럼 이름, 그 다음에 use columns 해가지고 컬럼 리스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SV 맨 첫 줄에 보통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들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컬럼들을 자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링은 열과 행을 숫자나 문자로 된 레이블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재인덱싱을 하게 되면 이미 인덱스된 행을 선택된 열을 기반으로 해서 재인덱싱 하게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인덱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SV에서부터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요. 이 데이터를 CV라고 했을 때, 판다스 데이터를 CV라고 했을 때, 컬럼스는 컬럼들의 인덱스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는 인덱스의 값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셋 인덱스 하게 되면 인덱스를 초기화하고 다시 셋 인덱스 해가지고 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어가 새로운 인덱스가 되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LOC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이 인덱스에서 뭐 요 데이터가 어떤 나라들에 대한 정보였다 라고 하면 뭐 사우스 코리아 해서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정보값 해당되는 인덱스에 대해서 정보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와 같이 ILOC 이용해 가지고 이러면 네 번째 행에 대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population이 만약에 이 정보가 나라에 대한 인구수였다. 그럼 population 컬럼이 있을 텐데 이 population 컬럼 내용이 뭐 천만 명? 그런 천만 명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한 참거짓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넘파이에서 이런 그 브로드캐스팅 연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연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넘파이나 판다스 마찬가지인데 그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지 검사할 때는 IN이라는 이 연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 안에 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지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단순 나열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정렬 또는 뭐 순위, 카운팅, 멤버십 테스팅, 뭐 기술 통계 이런 등등이 데이터 정렬하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이터 정렬하기입니다. 인덱스나 값을 사용해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하게 됩니다. sort underscore index를 사용하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ascending, in place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ascending 하게 되면 ascending이 true인 경우 증가하는 순, false인 경우는 감소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place true 하면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할 건지 아니면 in place false 하면 복사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sort underscore values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되는 컬럼 이름에 의해서 정렬이 됩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이 기술 통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간 각 열에서 통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sum은 모든 것을 다 합친 것, mean은 평균, 뭐 median은 중위값, std는 표준편차, count는 개수, mean은 가장 작은 값, max는 가장 큰 값,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집계는 데이터를 분리하고 적용하고 결합하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분리 단계에서는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덩어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단계에는 각 덩어리의 집계함수, sum이나 count 등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결합 단계에서는 산출한 결과를 새로운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집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그룹 바이입니다. 그러면 카테고리의 키의 값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을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분리하고 그 내용들을 썸이나 뭐 카운트 같은 거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계 함수는 카운트나 썸 또는 민, 메디안 이런 값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카운트는 개수가 몇 개냐, 썸은 그 합이 얼마냐, 민 같은 경우는 평균, 메디안은 중위값, std는 표준 편차, VAR은 분산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산화는 히스토그램이나 우리가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하려고 할 때 연속적인 변수를 이산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컷은 첫 번째 파라미터의 배열이나 시리즈, 반열린 구간을 카테고리로 분리하게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크기가 같은 구간 개수나 구간 경계 리스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스 이용해서 카테고리 레이블을 하게 됩니다. 큐컷은 컷과 비슷하지만 구간 크기가 아닌 분위수 기준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교차 집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집계는 그룹별 빈도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두 카테고리 변수를 표현하는 행과 열로 된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예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튜던트에 대해서 뭐 학생들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과목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그 NINC는 스튜던트의 수, 그 다음에 과목의 수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점수를 그냥 랜덤 값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넘파이에 있는 랜덤을 이용했고요. 50에서 100 사이의 값을 랜덤으로 만들게 되고 개수는 학생의 수 곱하기 과목의 수 그만큼 만든 다음에 리쉐입을 통해 가지고 2차원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랜덤 int는 1차원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리쉐입을 통해서 nr 곱하기 nc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인덱스는 여기 스튜던트 그대로 가져왔고요. 컬럼스는 여기 국어, 영어, 수학을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쪽은 인덱스니까 여기는 학생들 철수, 민식, 뭐 재인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게 됐고요. 여기는 과목, 뭐 국어, 그 다음에 영어, 뭐 수학 형태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KUR 스코어를 내가 코리안에 대한 스코어 그리고 스코어 코리안 민 해서 국어 점수가 평균보다 큰 경우에 사람들 그 다음에 E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점수의 평균보다 큰 점수들에 대한 값들 그러면 여기는 뭐 TT, F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MAT는 내가 수학 점수가 평균보다 큰 사람들이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크로스 탭을 이용하게 되면 자, 국어 점수하고 ENG, MAT 요 점수들 TF를 이렇게 크로스 탭 교차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듈은 맵플롯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롯입니다. 파이플롯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맵플롯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롯은 데이터 시각화에서 보면 매트랩 사용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플롯 안에는 데이터 리스트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리스트를 이 x값하고 y값 형태로 2차원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리스트를 분리해 가지고 x 리스트, y 리스트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x 레이블 같은 경우는 x축의 값,
Y 레이블은 Y축에 있는 값을 내가 문자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show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매플로 라이브러리 중에 파이플롯을 임포트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플롯을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파란색의 직선에 그 플롯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하고 값들을 분리해 가지고 출력한 거는 여기 두 번째 라인 이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X레이블 적어서 문자열을 적어주게 되면 X레이블 표시가 되고요. Y레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 Y레이블 형태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show를 부름으로써 이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파이플롯을 사용할 때 여러 개의 옵션 같은 걸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마커입니다. 마커는 O, X, D, 그 다음에 작다, 크다 이런 것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의 종류 같은 것도 우리가 실선이냐, 점선이냐, 아니면 점이 있는 점선이냐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컬러도 K는 검정색, RGB, CMI, 그 다음 W는 하얀색 형태로 컬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문자열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를 보면 RO 같은 경우는 빨간색의 O자 형태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은 긋지 않겠다. 자, 요거 같은 경우 K-죠. K-면 점선으로 표현하는데 그때 K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겠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D-는 D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마커입니다. 그리고 대시에 점이기 때문에 점과 점선, 대시선이 있는 형태가 표현이 됐겠죠. 그리고 엑시스 핏을 설정하게 되면 이 가로축하고 세로축의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축은 앞에 있는 두 개의 값 0에서부터 5까지, 세로축은 두 개의 값 0에서부터 20까지 해서 이 엑시스를 이용해 가지고 범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how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num파이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파이를 이용하면 이 num파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t를 해서 제가 num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0.1부터 2.1까지 0.1 간격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plt에 플롯해서 t에 t 이렇게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쭉 0.1은 0.1로, 그 다음에 1은 1로, 이런 형태로 1차원 형태의 직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5-로 했으니까 동그라미 형태의 실선으로 표현을 했고요. 요거가 됩니다. 여기는 num파이에 우리가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를 제곱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요 다음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브로드캐스팅 함수를 이용해서 mp.log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원소의 로그 값을 이용한 다음에 거기다 t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log x 형태의 값이 되겠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마지막 s-는 스퀘어 형태, 네모난 형태의 마커로 이렇게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들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많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스 이용해 가지고 범위를 지정해서 보여주기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파이플롯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플롯 형태를 제공합니다. BAR 수직바 형태고요. BARH는 수평바 형태. 그다음 박스 플롯 하면 위스커가 붙은 박스 플롯. 그다음에 에러바 같은 경우는 오류바 플롯. 히스트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 파이는 파이 차트. 그다음에 플롯은 라인 플롯. 그다음 스캐터는 스캐터에서 이렇게 점만 찍어주는 형태의 플롯이 존재합니다. 여러 개의 플롯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플롯을 그릴 때 하나의 이미지에 하나의 차트만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차트를 나누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서브플롯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브플롯은 이와 같이 서브플롯 한 다음에 여기에 몇 개로 나눌 것인지, 자, 이 경우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컬럼 쪽에 몇 개로 나눌 것인지, 여기도 2가 되겠죠. 그러면 로하고 컬럼 형태로 배열을 그래프 공간 나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AX 같은 경우는 이 AX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디에 컬럼에 그릴 것인지 그릴 공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맵플롯 라이브러리의 스타일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형태의 배경과 그 다음에 뭐 색깔 같은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나 배경색, 그리드 같은 것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플롯 라이브러리 스타일의 유즈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theme 해당되는 그 스타일을 지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서브 플롯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찍는 소스입니다. 내용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더 드릴 거는 여기 BMH라는 이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BMH 스타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하고요. 서브 플롯으로 2 곱하기 2짜리로 만들어서 그걸 AX로 받았습니다. 데이터는 str이라는 데이터를 S는 뭐 0부터 9까지, 그 다음 T하고 R은 우리가 랜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바 타입으로 출력을 하겠다. 0,0에다 바 타입으로.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0,0은. 그래서 이게 바 그래프로 S하고 T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캐터로 그림을 그렸고, 히스토그램 이 부분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보통 빈도수 계산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파이, 그래서 파이 값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 플롯과 플롯을 그릴 때 여러 종류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 데이터 시각화에서 또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 가지고 이 그래프만 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레전드라고 해가지고 그래프에 범례를 다는 방법입니다. 또는 이와 같이 여기에 그 메모를 달아가지고 그 메모를 설명하는 용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노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plt 언노트 해가지고 그 위치를 지정해서 그 위치에 내가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아, 이건 서울 그래프구나, 얘는 대전 그래프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노트, 그 다음에 레전드 보면 시티스 해가지고 첫 번째 데이터가 뭐고 두 번째 데이터가 뭐고 세 번째 데이터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